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인사드립니다. 두드림의 진행을 맡은 동동입니다. 최근에 정말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거든요. 뭔지 아시나요? 몰라요. 저는 진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해가 시작된 지 저는 얼마 안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달력을 보니까 벌써 5월이더라고요. 오, 진짜 오늘 제 생일이에요. 아, 맞아요. 오늘 그 촬영을 해주고 있으신 이제 이지호 PD님 생일인데 그 뒤에 또 참가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네. 5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라고 하면 가정의 달이거든요. 뭐 5월 5일 어린이날, 그 다음에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에 스승의 날, 그 다음에 또 석가탄신일도 껴있죠.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최근에 두 분께서 또 이제 5월 달에 결혼 예정이 있으셔서 딱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 5월은 정말 가정의 달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5월 하면 떠오르는 또 가장 큰 이미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인데요. 이 5.18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총칼 앞에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우리 영령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놀랍게도 전남대학교, 우리 대학교 선배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드림은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자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가시죠. 여러분은 자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피디님이 지금 많으셨다가 다 일이 있으셔서 가셨는데 한 두 분이 계시는데 이 피디님은 자유하면 떠오르는 거? 자유하면 떠오르는 것이요. 이태원 프리덤? 모든 것으로부터 평온한 상태? 평온한 상태. 그 옆에 계신 피디님은? 저요, 자유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평화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평화. 맞아요. 진짜 다양한 건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내 내면의 안정과 그리고 이게 모든 게 잘 평온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보통 자유라고 일컫긴 하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마치 자유가 처음부터 부여되어 있는 천부인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상당히 자유가 많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투표의 권리, 그 다음에 뭐 안정화된 법리 아래에서 우리가 죄만 짓고 살지 않으면 뭐 국가에서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일은 없죠. 제가 이것 때문에 헌법을 좀 찾아봤거든요. 헌법 12조부터 22조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에 관련돼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2조는요, 구속에 관련된 권리, 그 다음에 14조, 거주의 권리, 15조, 직업 선택의 권리, 그리고 17조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 이만큼 엄청나게 그 권리들이 많죠.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렇게 명시가 됐다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일컫는 겁니다. 근데요, 조금만 앞으로 가볼게요. 1970년대, 그리고 조금 길게 볼까요? 1980년대 말까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자유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이때 당시 시절에 우리가 뭐라 그러죠? 군사정권? 그렇죠. 군부독재 정권이라고 하죠. 이때 당시의 민주주의는, 그리고 헌법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냐? 권력자들의 이권 다툼, 그 다음에 본인들의 권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법 개정이 엄청 많이 일어났죠. 우리가 그걸 또 유신헌법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PD님들이랑. 자, 만약에 밤 12시가 됐어요. 근데 사이렌 웽 울리면서 나가지 말래요. 어떨 것 같아요? 나 편의점 가야 되는데. 우리 이 PD님 편의점 가야 되고 우리 PD님은 불편할 것 같아요. 엄청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12시가 됐는데 막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PD님은 이제 한 분이 이제 신입 PD님이시니까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시죠, 지금? 네. 근데 고등학교 때 만약에 교련이라는 수업이 있어서 뭐 군사 그런 거에 대해서 하고 막 체력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끔찍하죠. 네. 교련복을 입고.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1970년대부터.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랑 좀 통화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82년 이제 82학번이신데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셨던 게 뭐냐면 교련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통행금지도 있었고 심지어 교련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때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남녀 전부 다예요. 가가지고 이제 기초군사훈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이런 경우들이 마다했대요. 그래서 막 머리 자르고 여성분들도 다 머리 잘라야 되고 그랬던 일들이 벌어졌었던 게 불과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대한민국입니다.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근데 이렇게 불편한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나 이렇게 제재를 했어요. 그러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냐면요, 내가 국가에 소속된 국민이긴 하지만 국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국민인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선택지는 두 개가 있겠죠. 그 삶에 수긍하거나 아니면 그 삶을 바꿔야겠다.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거를 바꿨던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끊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만일 여러분들은 총과 칼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가능하신가요? 저는 솔직히 망설일 것 같아요. 망설이 근데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고. 저도 많이 고민할 것 같네요. 이게 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다시 일제시대가 돌아오면 독립운동을 위해 힘쓰겠다. 정말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저는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하고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저는 총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총을 또 쏴봤죠. 실제로 사격장에서요, 군대에서는 사격장에서는 그 어떠한 구타 행위도 용납이 됩니다. 왜? 그 총 자체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살생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총 앞에서 당당하게 나의 권리를 이야기한다? 저는 솔직히 용기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의 하나, 고작 나 하나의 목소리로 세상이 바뀔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 선배들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걸 단적으로 5.18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거든요. 조금 역사 여행을 한번 해봅시다. 역사하면 재미없잖아요, 우리 솔직히. 근데 최대한도로 제가 좀 재밌고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PD님 여기 이제 자막 써줄 거 엄청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1979년 8월 9일부터 11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19년 8. 알기가 어렵죠. 부마항쟁? 아니, 부마항쟁은 아니고 YH 무역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YH 무역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실시를 했어요. 그걸 어디서 실시를 했냐? 우리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아시죠? 지금 고인이 되신 분이지만 그분이 그때 당시에 신민당이라는 당의 총재셨습니다. 제일 왔다. 그분 이제 회의실에서, 그러니까 회의실이라 하긴 좀 그렇죠. 그분 이제 사무실에서, 집무실에서 YH 무역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셨는데 경찰에 진압을 하다가 김경숙이라는 여성 노동자분께서 사망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은 누구였냐? 박정희 전 대통령이셨는데요. 그분이 이 사건을 빌미로 김영삼 그때 당시에 신민당 총재를 제명시켜요. 그랬더니 1979년 10월 16일 날 김영삼 총재의 이제 주 본거지가 부산과 마산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지역적인 뭐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산이나 마산 분들이 세잖아요. 막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마인드가 강하잖아요. 맞아. 이건 좀 저기한 얘기긴 하지만 이런 진지한 얘기하긴 그렇지만 야구 팬들 중에서도 마산 아재들이 진짜 그렇죠. 대단하단 말이야. 롯데자이언츠 이런 팬들 보면 되게 엄청 그 파이팅이 넘치시잖아요. 그래서 항쟁이 일어나요. 그게 10월 16일 날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나는데 그로부터 10일 뒤에 11.6 사태라 하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을 하십니다. 그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사망을 하는데, 이게 역사 참 웃긴 게,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정권 때는 넘버 3가 있었거든요. 대통령, 그 다음에 비서실장,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넘버 2였던 차지철 비서실장도 같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핵심, 이제 정부의 권력이었던 셋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나타난 분이 누구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그때 당시 보안사령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1212 사태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본인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을 하십니다. 계엄이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되게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 그래서 국가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렇죠. 이 정도 개념으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내 자유를 국가가 마음대로 뺏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위해 1980년도 5월에 서울의 봄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정말 했던 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때 당시에도 증언을 해주셨는데, 이게 서울에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몇 없거든요. 그때 당시엔 서울시청도 없었고, 시청 앞 광장도 없었고, 뭐 광화문도 좀 그렇고. 그래서 모인 데가 어디였냐면 서울역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셨는데, 서울역 근처를 이렇게 지나서, 고등학교에서 집으로 가려면 지나가야 되는데 교통이 마비가 되고, 장난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어머니는 명지고등학교라는 곳에 나오셨는데, 그 옆에 명지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이제 그걸 하잖아요. 등교를 하면 딱 본대요. 그래서 이제 교복을 입은 학생은 통과, 그리고 아닌 학생들은 대학생일 수 있으니까 빠꾸, 그리고 교직원들은 다 이제 신분증 제출하고,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거세게 일어나면서, 이게 서울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 각지 대학생들이 퍼집니다. 그러면서 1980년 5월 18일 날 이를 계기로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거죠. 17일 날 전두환 계엄사령관이 이제 계엄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정치계 주요 인사들을 자택구금 시킨 이후에 5월 18일 날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커다란 틀은 한번 살펴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여기 5월 이제 서울의 봄과,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의 주축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대학생입니다. 우리 나이대 사람들이라는 거죠.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진짜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들 나이에 그들은요, 학점이 아니라 대학교가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그 명목, 그걸 지키기 위해, 대학의 본질을 위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걸 위해서 맞아 싸운 거죠. 와, 정말 저는 진짜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특히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요, 단지 대학생들한테 국한이 됐던 게 아니에요. 광주의 모든 시민들이 함께 그들을 도와서 싸웠습니다. 진짜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내 생업을 포기하고 나가서 진짜 총칼 앞에서 당당하게 신군부 퇴진을 외친다? 저는 진짜로 이거는 엄청나게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백지장도 맞들면 뭐죠? 낮고, 물방울이 모이면 거대한 바위도 깨지죠. 그것처럼 자유를 외치던 작은 목소리들, 그 목소리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커다란 바람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퀴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성공한 운동일까요? 실패한 운동일까요? 따단. 정적이 가득한 촬영장입니다. 아니요, 이거는 뭐 자유롭게. 사실 하나 고백을 좀 하자면, 좀 변명이긴 하지만 저는 일단 광주 전남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계속 자라왔고 5.18 민주화운동을 역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크게 관심도 없었고요. 하지만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비추어 봤을 때는 꽤 긴 시간 그 군사 정권이 타도되기 전까지는 5.18 민주화 운동이 왜곡되고 그 폄하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초기에는 실패했을지언정 마지막에는 추후에는 성공을 한 네, 역사다. 성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옆에 PD님은? 네, 저도 이거 관련해서 찾아볼 일이 있었는데 그때 찾았을 때는 실패했다고 했지만 저도 이처럼 후에 성공한 그런 역사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역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운동이 맞습니다. 계엄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됐죠. 근데요, 우리 PD님들이 좋은 진짜 역사관이 진짜 잘 잡혀 계신 분들이 맞는 게, 자, 이렇게 해서 실패로만 끝났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내 가족이요, 진짜 생사도 모르는 그 엄청난 시태점에서 내 가족을 찾고요,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 직장 이런 거에 어떻게 복귀를 합니까? 이런 상황이겠죠. 하지만 그들이 5월 18일, 1980년 5월 18일 날 심었던 작은 씨앗은요, 시간이 지나서 1987년에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나무를 심고 당장에 이렇게 나무가 커졌다 이렇게 바라기는 어렵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왜곡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철학자인 스피노자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거 심어서 언제 자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1980년 5월 18일 날 일어났던 심었던 작은 씨앗은 1987년 민주화와 자유의 바람을 위해서 싸웠던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 다들 아시죠? 턱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대학교 부검을 하셨던 이제 교수님께서 양심 고백을 하면서 이게 고문치사로 일어난 걸 알아낸 거죠. 그때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큰 민주화의 바람이 부르면서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시위를 하던 이한열 열사,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경영학과 출신이었던 이한열 열사께서 최루탄 파편을 맞고 사망하시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박종철 열사의 순국과 더불어 연세대학교 이한열 열사의 최루탄 피격 사건이 다시금 5월 18일에 불었던 광주 민주화와 자유를 향한 커다란 바람을 다시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6월 10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6월 민주화 항쟁 또는 6월의 봄이라고 불리는 6월 민주화 항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아까 앞에도 서울의 봄이 나왔고 이번에 6월의 봄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뭐뭐의 봄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프라하의 봄이라는 역사적 사건, 그거에 의해서 뭐뭐의 봄이라고 붙이긴 합니다. 민주화에 대한 열풍을. 이건 약간 깨알 팁. 자, 근데요, 우리 딱 아까를 돌이켜볼까요? 5월 서울의 봄 때는 주축이 됐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대학생이었죠. 근데요, 6월 민주항쟁에는요,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명 넥타이 부대, 넥타이를 매셨던 직장인 분들도 함께 참여하며 간절하게 자유에 대해서 외치고 정말로 부르짖으면서 이로 인해서 그때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언을 합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언급하고요, 대통령 5년 단임제로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후에도 물론 조금의 시간이 더 지나서야 제대로 된 민주화가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만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군부 독재 정권에서 스스로 대통령 직선제를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5년 대통령 단임제를 하겠다라는 거는 민주화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유를 되찾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때 이 사건들로 인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정리하러 한번 가보시죠. (5월) 서울의 봄,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이곳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자유라는 두 글자를 위해, 그리고 정녕 내가 여기서 목숨을 잃어 자유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내 후세의 자식들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신념 하나로 목숨을 바쳐 그 자유를 되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요, 진짜로 지금 우리 윗세대의 부모님,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대학교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네, 저는 진짜 이걸 자부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선사해 주신 자유 덕분에 저도 지금 여기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신문방송사도 돌아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우리 대학교도 이렇게 안정되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겠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부인권이라는 생각보다는 이 자유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다시금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명언이 하나 있죠. 역사에 관련된. 역사는 돌고 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역사는 언제나 되풀이가 되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죠. 우리나라 역사로 가볼까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후에 다시는 외세의 침략이 없을 줄 알았는데 몇 년 안 지나서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기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자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오늘 딱 하루만큼은 우리 선배들이 총칼 앞에서 본인들의 목숨을 바치면서 지켜왔던 그 두 글자,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분들을 위해 마음속으로 묵념 한번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오늘 두드림의 결론입니다. 사실 묵념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니고요. 2분 정도만 이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이걸 하면서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선물해준 이 자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또 최근이 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부모님께도 정말로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시고 그 다음에 목숨 바쳐서 싸우신 모든 여러분들께 두드림 PD로서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정말 무거웠어요. 정말 무거운 주제였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였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해서 정말로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무거운 주제긴 해서. 하지만 꼭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두드림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이 두드림도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두드림에서 또 다음 두드림은 좀 약간 밝게 웃으면서 한번 또 재밌는 주제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드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